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이런저런 모멘텀을 타면서, 그리고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추세를 그래도 좀 전환을 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의 장기 박스권, 그리고 또 우하향 추세를 꽤나 길게 타다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좀 타주고 또 다시 내리꽂고 있는 중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하향 추세로 또 줄곧 내리꽂을 확률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차트로 풀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또 업종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셔야 되겠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뭐 따로 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발표와 동시에 마이너스 5%대 장대 음봉으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1분기 매출이 2조 7,800억 원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보여줬고, 광고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1분기 영업이익 5,300억, 커머스 광고 매출 역대 최대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구글도 어제 주가 급락이 좀 나왔어요. AI의 성장으로 인해서 검색 관련된 수요는 많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검색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 문 닫는다, 이건 아니에요. 검색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AI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것도 맞고, 저도 챗 GPT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쇼핑을 제외하고서 단순 검색이나 뭔가 정보를 찾아볼 때는요, 저도 요즘엔 네이버 안 씁니다. 구글도 안 써요. 저는 GPT에 모두 다 의존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실제로 챗 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더 공감이 되실 거고, 혹시나 아직까지 이 AI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거나 챗 GPT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인 공감을 한번 꼭 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GPT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관점에서는 위협을 받는 산업 혹은 쇠퇴하는 산업의 종목을 그냥 무자비로 들고 버티는 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산업의 성장이 꺾이거나 죽어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종목을 갈아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 번씩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중요한 내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주제를 3가지를 갖고 왔는데, GPT가 네이버와 구글 검색보다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질문 응답 구조인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다가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링크만 제공을 해줘요. 그쵸?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석을 해주고요, 링크도 당연히 갖다 주고요, 정리를 해서 답변을 다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원하는 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적인 부분과 노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GPT 장점이 또 뭐냐면, 문맥에 대한 이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GPT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평소에 제가 GPT와 대화를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대화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정보들을 더 디테일하게 잘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 능력,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엑셀 파일 같은 거를 하나 딱 올려놓으면은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러면 바로 수정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사무 업무 볼 때도 엑셀에 대한 수식이나 서식 같은 거를 모르면 사용하기 번거로웠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요청하면은 수정해서 파일로 아예 생성을 해줍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거나 스레드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 관련된 거, 뭐 광고 관련된 거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 GPT를 베이스로 해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활용이 됐을 때는 정말 어지간한 능력 있는 전문직 기술자를 사용하는 것만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응답, 이것도 이제 위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사용자의 성향이나 맥락에 따라서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네이버는 검색하면 그냥 정보만 딱 찾아주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이 어떤지 저를 이해하고 있어요. 저를 기억하고 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저와 대화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네이버, 구글 검색하면 기사만 들어가더라도 광고가 덕지덕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GPT는 아직까지는 광고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것과 맞춤형 대답, 그래서 결국에 정말 질 좋고 활용도가 높은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는 잠깐 내가 번거로운 질문을 좀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챗 GPT가 네이버나 구글에 또 어떤 위협이 되느냐. 검색 트래픽이 감소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GPT에다 검색을 더 많이 하니까 구글, 네이버 쪽에는 검색량이 줄어들고 트래픽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광고 매출에 대한 타격. 아무래도 이용자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광고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광고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검색이 전제된 서비스 구조에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이나 파워링크 같은 거, 이런 쪽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검색 기반으로 수익을 냈던 그러한 수익 모델들의 약화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GPT가 무조건 네이버나 구글에 강하냐? 이건 아닙니다. GPT가 네이버나 구글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실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훈련된 시점까지만 내용을 기억하고 검색하고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나 출처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 이미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내고 취합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다시 요약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써본 바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필터링이 필요는 합니다. 멀티미디어 검색에 대한 한계,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 장소 기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데이터 검색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으로 광고나 커머스 수익에 대한 부재, 아직까지는 이제 네이버처럼 쇼핑이나 광고, 페이 이렇게 연결된 종합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거는 뭐 지들 사정인 거고요. 대신에 챗GPT는 검색이나 이런 기본적인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월 정기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무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생태계의 차이, 네이버는 뭐 메일이라든지 블로그, 카페, 뉴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 장벽이 높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 생태계가 아예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해도 카카오를 떠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한때 카카오 데이터 센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사용할 수 없을 때 라인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라인에 정착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시 또 카카오로 정상화되니까 돌아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파급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GPT가 네이버나 구글을 이길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가 문을 닫겠냐, 네이버가 문을 닫겠냐, 카카오가 우리 손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굉장히 큰 에러입니다. 주식은 주식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기업은 기업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혹시나 카카오, 네이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카오와 네이버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에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진단부터 제가 해드릴 거고, 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우측에 보이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5월 히든 종목으로 무료로 제가 또 이번 달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5월달 히든 종목 지금은 매수를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조만간 엄청난 뭐 지각을 흔들 중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만한 그 종목인데, 그거를 일단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고 또 큰 시세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 먼저 카카오와 네이버부터 무료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종목이면 과감하게 한번 갈아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갈아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뭐 여유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또 신규로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거고, 그건 일단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이 하나 뜹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그리고 또 5월달 히든 종목 신청 가능하시니까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돈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만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